여러분, 공기업 부채 예상대로 장난 아니게 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2019년에 526조 9천억 원이라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525조 1천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526조 9천억 원이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게 2019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요. 그보다 훨씬 늘었어요. 544조 8천억 원으로요. 544조 8천억 원. 544조 8천억 원이니까 장난 아니죠. 지금 박근혜 정부 때라고 이야기하면 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은요. 공기업 이거 구조조정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해서 사실 부채 비율 떨어뜨리면서 말입니다. 공기업의 부채까지도 계속 떨어뜨려 나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안목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연금도 개혁하겠다. 연금 개혁도 하겠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죠. 결국은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요. 이게 경제를 모르니까 방치예요. 방치. 방치. 지금 보세요. 2017년 495조 1천억 원에서 2020년에 544조 8천억 원이면 적어도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50조가량 늘어났잖아요. 50조가량.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을 망친 사례예요. 공기업을 망친 사례. 정부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좀 제대로 봐. 그래프를 보면 2019년 부채 비율이 157.8이었는데 2020년에는 152.4로 줄었잖아. 그리고 부채가 늘어난 만큼 자산도 많이 늘어났잖아. 자산이 902조 4천억 원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건강한 빚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보라트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세금에 눈이 뒤집힌 정부 참 이상함. 감사합니다. 슈퍼챗. 전혀 아닙니다. 왜 전혀 아니냐고요?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거는요. 이게 정부의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 자본금을 늘려요. 자본금을 늘리면 이게 부채 비율이 당연히 떨어지고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자산이 늘어납니다. 자산이. 자산이 늘어납니다. 바로 이 효과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정부는요. 기획재정부가 자산관리공사 캠코에 6,500원의 현물 출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코레일에도 1,800억 원의 현물 출자를 단행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채 비율이 떨어집니다. 자산은 높아지고요. 건강한 빚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곳에서 이런 거짓말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솔직히 구슬픕니다. 여러분. 도대체 정부는 왜 이렇게 거짓말만 할까요? 제가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제 보고한 자료도 보면 정부 제대로 정신 차려라. 공기업에 이렇게 직업보정, 암묵적 직업보정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공기업 빚은 모랄 해저드로 마구 늘어날 거다. 이거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속일 건가요? 제가 일부러 뽑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전부 속이는 것만 나오는 거야. 참 답답합니다. 네, 이재영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국책연구기관이에요. 국책연구기관 KDI가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 공기업,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9.7%다. 대한민국은 20.5%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낮춰야 한다. 일본이 16.4%인데 그거보다 높다. 이렇게까지 낱낱이 하나하나 짚었잖아요. 낱낱이. 대한민국 공기업 부채가 이게 여러분 보세요.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 2020년도 아니에요. 보고서를 만들면서 연구를 하면서 2018년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2020년까지 오면 이것은요 훨씬 더 늘어나서 지금 23.5%까지 늘어났다 하는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요 여러분 공기업 부채는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는 겁니다. 왜 늘어날까요? 왜? 뭐 뻔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공기업이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당장 탈원전 하니까 어디가 박살났습니까? 한전이 박살났습니다. 한전 부채가 지금 130조 원이 넘습니다. 예, 공공주도 개발한다니까 어디가 박살났습니까? LH가 박살났습니다. 예, 석유기금 있는 거 다 뺏쓰고 난리도 아닙니다. 게다가 채용은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채용 보세요. 4년간 10만 명 이상 채용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말입니다. 이것도 형평성이 있는 채용이 아니에요. 예.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엉덩이에 진문을 할 만큼 공기업 들어가서 공부를 했지만 그냥 한 번에 가만히 있다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이 됐어요. 정년보장대지 공기업은요. 신의 직장입니다. 신의 직장. 정년보장대지 예, 일 뭐 어느 정도 하면 되지. 이거는요. 자르지도 못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여기다가 이것만 늘어났으면 다행이게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걸 보면 여러분도 기함을 토할 겁니다. 2016년 32만 8,043명이 2020년 1분기입니다. 41만 8,203명까지 늘어났으니 도대체 공기업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세금 먹는 하마 됩니다. 공기업이 부실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공기업의 부실이 일어나면 정부가 대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정부 우리나라 부채 여러분 엄청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총부채 한번 보세요 여러분. 5,070조입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5,070조. 여기에다 공기업 부채 들어가면요. 예, 5,500조가 넘죠. 여기에다 연금충당 부채 들어가면요.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예, 이렇게까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빚에 대한 관리는 할 생각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된다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예요. 베네수엘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부채는 점점 예, 쌓아가는 거죠. 부국 강병이란 말이 지금 어디로 가버렸다니까요. 부국이 어디로 가버렸고 강병이 사라졌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공기업 부채 언젠가는 핵폭탄으로 돌아올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큽니다.